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전쟁 우려의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77% 하락한 23,533.2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2.10% 낮은 2,588.2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3% 내린 6,992.6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2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3.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1.5% 증가였습니다. 기업 투자 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2월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전월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항공기를 제외한 2월 비국방 자본재 출하는 1.4% 늘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이 수백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도 중국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관영 황보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사설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중국을 겁주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미국이 무역전쟁을 향해 간다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언제든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기업 경영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개발 포럼 참석자들이 높아진 무역 긴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발전에 대한 불안과 지난주의 갈등을 둘러싼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와 조셉 트시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에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공포감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이틀째 급락을 보였고요. 또 미중 간 무역전쟁 공포가 시장 전체를 주도하면서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도 3%나 하락을 보였습니다. 공포지수가 높아지면서 코스피 2,410대로 후퇴했고요. 코스닥도 투자심리 악화 속에서 무려 4.8%나 급락해 82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 패닉장을 연출한 건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일부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오늘 월요일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이슈 살펴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증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대응 전략 모색해봅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결산 시즌 상패주의보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임박했습니다. 승자가 될 업종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기에 미중 간 무역 전쟁 가능성 고조, 이 두 가지 이슈가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 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했는데 역대 15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한 거고 검은 금요일을 맞아서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정리하고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반적인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원장 앵커 먼저 지난주 시장 간단히 좀 핵심 부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예. 코스피 지수가 2,416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3.1%나 하락하는.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3.18%가 하락이 되면서 결국 지난 주간 상승을 했었던 소위 말하는 그 안도랠리가 좀 나타났었죠. 미국 금리 인상 이슈,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해석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 분위기가 이어갔었는데 바로 이내 무역전쟁 촉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은 물론 유로존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까지 급락으로 내모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3% 이상의 하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7%가 넘는 주간 하락 보여줬고요. 금요일 하루 만에 4.8%의 하락, 거의 5% 육박하는 급락 장세를 연출했었다라는 부분. 지난주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FOMC 금리 인상이다라는 점. 이 부분은 상당 기간 시장 내에 이미 예고가 되어 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 진행되어 왔었기에 오히려 시장은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전반적인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식을 하면서 시장은 안정화를 바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 오히려 상승 반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내 나타났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가능성,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촉발이 됐었죠. 거기에 불을 지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 품목 약 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부분에 대한 관세,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5%에 달하는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행정 서명이 바로 여기에 촉발제, 소위 말하는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시장 바로 불안감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니까 중국 바로 보복 관세 하겠다. 일단은 미국산 돼지고기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등 전반적인 30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이 미국 국채의 세계 최대 보유국이죠. 예. 이를 줄여나가겠다라는 어떤 그 보복성 발언. 여기에 앞서서 뉴스 살펴봤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 상당 부분 고조시켰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되면서 무역 전쟁 가능성, 물론 잠시 후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시켰던, 변동성을 확대시켰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 시즌이 되겠습니다. 결산 시즌과 관련해서 그 일주일 이전까지 증권거래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주총 일주일 이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감사 보고서의 외부 회계감사기관, 이 부분에서 한정 의견 내지는 의견 거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거래소에 존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장 요건에 미달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기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기업군들이 지난주에만 무려 16개 회사나 돌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지연이 되고 있는 기업들 22개 회사에 달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오후장하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 시장하고 시장 갑자기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 지켜보게 되시면요.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시장이 갑자기 시장 성격이 변한 것,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도, 보복이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보호무역과 관련된 이런 이슈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더해져서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 소위 말하는 확대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이 결국은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이슈였다라는 부분들. 이와 관련해서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들, 그리고 기업이 계속해서 시장 내 소위 말하는 방송용어는 적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펌프질을 해왔었던 그런 어떤 그 호재성 발언들이 한순간에 거품이 되면서 시장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었다.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PER이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고퍼주,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내는 실적보다 시장에서 멀티플을 훨씬 많이, 소위 말하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이 되면서 이 기대감이 무너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주가가 하락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형국이 지난주 목요일 시장과 금요일 시장에 우리 시장을 급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바이오 업종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간략하게요. 우리 시장의 평균,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평균 PER이 50배 정도 됩니다. 미국이 약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일본이 조금 높죠. 한 30배 정도. 미국 15배에서 20배. 우리 시장 평균 PER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의 PER, 평균 PER을 갖는다면 우리 시장의 평균 PER 10배입니다. 10배 대비해서 약 5배 이상 높게 평가되어 있다. 그만큼 실적 시즌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항상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에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 실적이 확인이 안 된다라면 주가는 이내 상당히 폭락 내지는 급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계속되는 실적 시즌 임박 시기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기억을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세 가지 이슈 중에 아마도 이번 주 계속되는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벌어지는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슈, 호재라는 부분과 악재라는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호재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과 미국 3자 협상, 3자 회담이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급물살을 지금 타고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남북미 3자 화해 모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가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이번 주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후반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 이에 대한 기대감. 소위 말하는 다소간 이번 주 모멘텀 부재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요, 다음 주에 있을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조금 좀 미리 선반영 내지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최근 들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로 해서 미국 시장도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악재 부분은 여전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우려감. 또 하나
회계 결산과 관련된 감사 보고서,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빨리 내야 되는 지연 회사들에 대해서도요, 내야만 이런 이슈들이 마감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도 3월 31일까지는 이번 주 금요일이 3월 29일이죠. 이런 거 3월 30일인가요? 이 부분과 말미암아서 이번 주 계속돼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최근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요, 외국인의 수급 계속 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요,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일단은 보합권 양상의 어떤 그 매수 매도 보여줘 왔었다라는 부분. 지난주 금요일 한 2천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부분. 주간 기준으로 2천억 원 순매도, 그렇게 큰 금액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이슈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로 하여금은 한반도 진학적 리스크의 완화라는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을 걸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1분기 실적 시즌에도 분명히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세워봐야 되겠죠, 미리. 예. 무역전쟁이라는 이벤트 이슈가 지금 계속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이슈가 계속되어 가고 있다라면, 이와 맞물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무역전쟁과 관련된 어떤 그 투자 전략이다라면, 과연 내가 어느 쪽도 승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 조금은 더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중국 쪽에 서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도 수출 지향적인 산업을 구가하고 있고, 중국 역시 미국 쪽에 대한 수출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미국의 선진국 경기를 대표하는 미국, 결국은 경기 소비재와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가야 됩니다. 신흥국 경기에 조금은 더 내가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라면, 중국이 이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경기 민감 소재주, 소위 말하는 화학 에너지, 그리고 철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자재주까지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까지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소비주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의 영향의 상당 부분, 그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중국 소비랑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하고 조금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은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북한 간의 3자 간 화해 모드, 소위 말하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와 맞물려서 사드 보복 이슈와 관련해서 사드 갈등 해소라는 국면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리고 중국 위안화에 계속되는 절상 분위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아무래도 좀 악재가 호재보다는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차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 이번 주에 있을 이슈, 이벤트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한미 간 FTA 협상 마무리, 이번 주에 결과 발표, 빠르면 이번 주 말 정도 결과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보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보고서 관련된 노이즈 계속 된다라는 부분. 마지막,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고퍼주, 바이오주, 헬스케어주.
좀 보수적인 견지, 스탠스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이번 주 시장의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내 핵심 이슈는 단연 미중 무역 전쟁 가능성에 따른 시장 불안감이겠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 약 25%의 관세 부과안에 서명을 했고, 이에 맞서 중국은 바로 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수출 주력의 경제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해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시장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앞서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미국으로 직수출이 없는 것, 적은 것 절대 아닙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행위, 무역 통상과 관련된 지금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나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물론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번 주 후반 정도에 나타날 한미 FTA와 관련된 부분. 한미 FTA 이슈가 미국과 중국 간의 보복무역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다소간 좀 해방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단 좀 가져보게는 하는데요.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이 진행된다라면 미국과 중국 상호간 경제에는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 일단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나오고, 이 패자라는 부분은 수입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나라의 국민들만 힘들어지게 되는 물가의 급등, 물가의 상승을 야기시키면서 상당 부분 어려운 경제로 다시금 나락으로 빠져들 그럴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초과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 서로 좋은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정치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은 이미 시진핑 정부의 2기 집권, 장기화 집권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 대비해야 되는 다소간 좀 안 좋은 입장.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제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선방을 날렸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중국은 오히려 느긋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반응 내지는 해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분명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난 주말에 서명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그건 부분은요, 행정명령, 바로 즉각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메모다라는 점. 행정 메모에는요, 통상 60일 정도의 어떤 그 상호, 협의 기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집행을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메모에 사인을 했다. 이를 마치 시장에서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것처럼 바로 즉시 무역관세가 부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앞으로 2달 정도, 2달 기간 동안 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 일단 지금 현재 돌아보게 되면요,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관세 부과율에 대해서는 사실 불평등한 것, 트럼프의 말대로 불평등한 것은 사실이다. 상호간 실효 관세율이 미국이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하는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는 실효 관세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약 한 2% 내외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산 제품 수입 품목에 대해서 평균 5%에서 7%의 실효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서로 공정한 무역을 해 나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기는지, 누가 이기는지 이 부분보다는 서로 간에
화해 내지는 화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시장에서 원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아마도 중국이 조금 양보하는 그림에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이쪽으로 일단 관심의 이동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럼 중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 이 지금 대중국과 관련된 어떤 그 보호 무역의 어떤 확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하루빨리 협상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를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세력을 다시금 모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아마 시장 내에서 염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무역 전쟁이 생긴다라면 글로벌 GDP는 교역은 한 6% 정도 감소가 될 것 같고요. 글로벌 GDP 지금 이제 3.9% 내외의 성장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GDP가요. GDP 성장률이. 근데 여기서 약간 1%에서 1.5%포인트의 하락을 가져온다라면 지금 현재 3.6에서 3.9%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GDP 성장률. 여기서 3분의 1을 깎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약간 3% 정도 되죠. 여기서 0.6%가 바로 없어지게 되면서 2.5%, 2% 초반대로 우리나라 성장률도 급락할 그럴 가능성,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의 보복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에 치달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그럴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현재 주주총회 시즌이 한창인데요. 2017년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감사 의견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 상패주의보가 발령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특히 그 우려감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었지요. 상장사 중 무려 16개에 달하는 회사들이 감사 의견 거절 등 이 상패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봐주시고요. 이번 주 내내 좀 어려울까요? 예, 이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다. 오히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올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거품 부분을 걷어내려는 어떤 그 거래소 측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오히려 좀 깨끗하게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제 집중 내지는 정석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청소가 되어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항상 그 감사 보고서나 결산 보고서 특히나 우리 시장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주가 시장 내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들 왜 이 회사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을까? 경남제약도 굉장히 큰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업종군들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6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이 80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라는 부분.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실적 시즌에도 나타났었고요. 실적 시즌 임박해서도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결산기, 작년 12월 31일 결산이 3월 31일이 마감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월 마지막 주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부분. 결국은요.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과 FTNA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는데요.
코스닥 150 종목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이에 대해서 교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교체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점. 전체적인 상패와 관련해서 공시 항상 예의주시하시고요. 펀더멘탈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꼭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음 이슈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내 불확실성이 확대되게 되면 시장의 관심은 결국 기초 태력이 튼튼한 기업 쪽으로 쏠리게 마련이겠지요. 1분기 실적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갖고 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 일단 버팀목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빠질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버팀목, 1분기 실적이라는 것이 지금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실적에 대한 관심, 매출의 증가 쪽에 관심을 가질까? 이익의 증가 쪽에 관심을 가질까? 저는 이제는 서서히 이제는 이익의 증가 쪽에 관심을 가져가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고요. 이익의 증가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PER이 되겠습니다. PER. 너무 높은 기업 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실적과 관련해서 경기 소비, 소위 말하는 미국 경기에 더 의존도가 높은 건지 중국 경기에 더 의존도가 높은 건지 소위 말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이슈에서도 우리가 교집합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운 업종, 중국 소비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화장품과 면세, 여행, 그리고 1분기 실적 개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업종, 반도체, 증권, IT 가전과 그 다음에 경기 소재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요.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 정리를 해보죠. 투자 전략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네. 일단 지금 이제 가장 필요한 건 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다. 시장 안정이 되기 전에는 공격적인 움직임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시장 안정화 나타나게 되면 서서히 시장의 관심은 실적 개선주에 주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실적 개선 업종, 반도체와 증권 업종, 그리고 IT 가전, 그리고 소재.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의 내수, 어쩌면 내수가 계속해서 내수 구매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고퍼주, 항상 실적 시즌 임박해서는 고퍼주는 항상 지금 현재와 같은 고퍼 성장성 논란이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인지해 보시면서요. 이 부분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되겠다. 미국에서 과연 1분기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느냐.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반도체, 에너지 쪽에서 그리고 금융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만약에 오늘 국내 장이 개파락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매수 기회일까요? 저는 일단은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좀 해보자. 아직은 안정화 국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오히려 시장 폭락으로 시작을 한다라면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천천히 시장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네. 이 부분이 멈출 때까지는 지금 기다렸다가 나서도 절대 늦은 시장이 아니다. 지금 현재는 서두르는 장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이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에 임해도 늦지 않다라는 조언이셨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요일장 참 대응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희는 우선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움직인 편이라서 좀 수월했던 것 같고요. 우선은 선물 지수부터 전반적인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324 이상에서는 절대 매수 포지션을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도를 봤었고요. 최소한 얘네들 316, 313, 310 지수까지 그걸 하지 못하더라도 부합 구간들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으라 하고 저희는 지속적인 매도 관점을 봤었습니다. 자, 저희는 311지수를 목표로 매도를 계속적으로 밀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날 310지수 진입이 됐었습니다. 쌓이는 312지수 깨기 시작을 하면 물량들을 최소 물량으로 줄여서 홀딩하는 전략들 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야간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세들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장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지수도 저희가 최고가에서 아래 저가들 확인하는 구간까지를 지속적으로 끌고 갔었기 때문에 지수 매도는 엄청난 수익으로 저희한테 화답을 해주는 장들이었겠죠. 자, 오늘은 이렇습니다. 국내 선물 매도 포지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야 될 시점들이고요. 지금부터는 하반 경직이라고 봐도 됩니다. 한마디로 저가를 낮추되 급락보다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혼조 양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도 전략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한번 와도 된다 해서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을 끌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부터는 추가적인 매도는 치지 않고 지금 남은 물량 가지고 익절을 해가면서 짧게 반등 가능성의 여력을 노려볼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매도 포지션은 이제 마무리할 시점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상 저항은 310지수 우선 야간장 시가가 어디서 시작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310지수 저항들 매물대도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갭 하락으로 시작이 된다면 위쪽 저항은 310지수,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08지수를 두고 우리는 공격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가 눌림 매수까지도 봐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도는 익절을 마무리할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매도를 보시겠다면 수익 구간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매도를 보시고 무포자분들이나 매도 올청자분들은 신저가에서 반등하는 매수를 노려볼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장이 오르던 빠지던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선재 트레이더를 매일 이 시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투자 전략도 짜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선물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상관치 않고 저희가 맞춰내면 또 수익을 주는 선물 시장의 매력이겠죠. 자,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저희가 저번 주에 89지수 지지력의 매수 배팅을 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상 이 윗구간부터는 추가적으로 돌파는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익절을 잡고 마무리한 단계와 그 다음에 눌림 단계를 봤었죠. 다시 이 구간들 들어와 있습니다. 여전히 89지수들 지지력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중요한 거는 이 구간들 89지수에서 약간 오차를 두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추세선들을 지켜내느냐를 저희는 관심 있게 볼 거고 우선 이 구간 위에서는 달러 반등 여력을 볼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종목들은 상방 경직에 매도를 보겠다는 이야기겠죠. 여전히 달러 인덱스 혼조세에서 보합 구간에 갇혀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 구간 중심 라인에서 이 정도의 보합 바운더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 하단부와 그 다음에 상단부를 찍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윗구간 돌파보다는 위에서는 막고 매도 눌림을 볼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예상 저항은 1,
1.24540대. 한마디로 이 윗구간들 고가 윗자리를 막고요. 그 다음에 아랫구간 지지력들, 추세 지지력들까지를 여는 구조로 윗구간 상단부 보합을 볼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매수로 가려는 힘을 인정하면서 윗구간 제약을 두고 매매를 할 생각이라는 거죠. 이 구간들 바운더리가 작진 않기 때문에 한 계약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들입니다. 충분히 기다리다 반등 매도 전략이 아직도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달러 인덱스가 방향을 아직 결정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다시 반등을 준다면 얘네들은 고점을 뚫지 않고 고점 시도한 이후에 고점 시도하다가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한마디로 신고가를 높이는 아이들은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오늘 오전부터는 고가 자체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얘네들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에 배팅을 두시라. 그래서 보합권이지만 여전히 유로 달러와 골드는 반등 매도 전략들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대응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시면 별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제가 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 구간 예상 저항을 뒀었는데요. 우선은 시초가가 시작되면서 8시 10분에 얘네들을 뚫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상 저항들 추가적인 그림들을 좀 더 조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추세 고가를 오전 중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가 윗구간을 막고 저번 주에 100핍의 수익을 매수와 매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구간들을 막고 싸우는지를 봤었어야 되는데 이미 시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얘를 돌파해서 시작이 된다. 그럼 예상 저항인 66.20은 예상 지지력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추세 라인들이 오늘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면 예상 지지력 아랫자리는 이제 이미 오전 중에 한번 매도 쪽으로 털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예상 저항 자체를 지지력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매물대인 구간들 67달러까지를 추가적으로 열고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고가를 오늘 오전 중에 바로 돌파를 시도해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지하고 추가적인 매수 시도를 할 건지 여부에 대한 유럽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 장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국내 선물 한 이후에 얘네들 오늘 66달러 지지력에 배팅을 하겠죠. 단 66.50 이상을 바로 돌파한 애들은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66달러를 치고 급락을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시도하다가 추가적인 눌림들이 있어서 얘네들은 66달러 지지력에 67달러 100틱의 보합권을 막고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상방 제약을 두고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 장으로 보이고요. 크루드오일은 돌파를 했으나 나머지 구간들은 다들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얘네들도 박스 보합권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속적으로 박스권 보합 대응이 유효한 전략이기 때문에 저번 주 수익 많이 냈듯이 이번 주도 우리에서 마중 나가는 전략보다는 우선은 채널의 상단부 중심을 막고 윗구간 신고가에서 매도 눌림 쪽 보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예상장은 1354달러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345달러까지 본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림이 형성돼 가는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추가 그림들은 보는 게 낫다. 한마디로 매수 쪽 쫓아가지 마시고요. 반등 시 눌림목을 형성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도 뿌연 하늘로 시작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현재 서울, 경기와 경남, 전라도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전 동안 서쪽 지방과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오후가 되면서 한때 나쁨으로 조금은 옅어지겠는데요. 오늘 나서실 땐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4월 중순에 해당하면서 봄 기운이 완연하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5도에서 한낮에 17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고요.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시정거리가 100m 미만인 곳들이 많습니다. 출근길에는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확대되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22도, 울진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전주, 부산 19도, 대구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려 금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